원이라는 도형은 뭘까? 우리는 저기 그냥 막연하게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이라는 도형은 일단 중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그 점들을 싹 다 모은 도형을 바로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돼.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그 점들, 즉 자취를 X, Y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 겉에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라디우스라고 하죠. 여기 쓰나?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A, B와 그 다음에 X, Y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는 요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좀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x, y의 관계식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x, y의 자취 방정식은 직선이 되는 것처럼 어떤 돌아다니고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둔 다음에 걔네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면 바로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 세 글자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원을 어떻게 분석한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원은 두 개로 구성돼. 중심이랑 반지름. 알겠지? 자,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어떤 성질이 있어? 대입했을 때 그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어. 음, 그래서 자, 그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음,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중심이 뭐겠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디폴트인데, 당연히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주는 거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걸 저렇게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로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생기는 녀석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처음으로 연습할 게 뭐냐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핵심 정보인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빠르게 뽑아내는 거야. 바로 이렇게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요 식을 외우라기보다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외워지게끔 만들려고 그래. 자,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해볼게. 우리 이차함수에서 추계 방정식을 뽑아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 자, 이렇게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식을 2번이라 했을 때 2번은 2차 방정식이 되겠는데 이걸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분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번식에서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저기 뭘 알 수 있어? 수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근각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의 절반이 바로 축이 되는 거야. 축의 두 배가 바로 두 분의 합이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우리가 축이라고 찾았던 게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그다음에 플러스 6y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xy의 개수가 똑같은 xy에 대한 2차식 이 식의 모양을 보고서 이걸 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xy에 대한 2차식이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정석대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3을 이항시켜주면 이 부분이 13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자, 참고로 이 부분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제곱이었다는 거에 다시 한번 유념해 줘야 돼. 자, 그러면은 중심을 한번 뽑아볼까? 자, 재진아,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13이라고 13이 아니라고? 그럼 한지름이 뭐야? 루트 13.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 근데 매번 이렇게 바꾸지 않고 내가 너네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요걸 보자마자 얘가 빠르게 나오는 최적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이야. 자, x만 한번 바라봐 볼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지. 그 마이너스 4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야. 이번에는 y만 한번 봐볼래? 부분의 합이 마이너스 6이지. 그거의 절반인 마이너스 3이 저기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조금 복잡하니까 지금 되게 잘 듣길 바래요. 자, 반지름은 여기 기준에 어떤 상수가 있는데 이걸 좀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주면 더욱 좋은데 자, 여기서 방금 구한 그 중심의 좌표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를 해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3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3의 의미가 마이너스 r제곱이 된다는 걸 이해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여기 이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봐보면 자, 이걸 달달 외운다기보다 그 내용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보다 반지름의 제곱이 친하니까 이걸 봐볼게. 이렇게. 얘가 이항하기 전의 모습은 부호가 반대인 요거일 거야. 이렇게. 어, 어서 와. 잠깐, 저쪽 가게씩 가 있을래?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상수항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이제 플러스 C가 되겠지? 기존의 상수항에서 이게 뭐냐고. 요걸 잘 봐줘. 요게 바로 중심을 제곱해서 빼준 거야. 중심을 제곱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 연습을 해보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2. 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주민아? 2 컴마 마이너스 3이고 저기 반지름은 몇일까? 루트 11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왜? 여기에서 4를 빼고 9를 빼면 마이너스 11이지. 그게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자, 그래서 반지름이 살짝 어려워. 자, 이번에 재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4고 저기 반지름은 어떻게 돼? 3의 제곱, 4의 제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잖아. 25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핵심 정보인 중심과 반지름을 빠르게 내는 게 너네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이 어 저기 좀 효율을 가져다 줄 거야. 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를 살펴볼게. 이럴 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자, 먼저 X축 먼저 살펴볼까? X축에서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X축의 위쪽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X축의 아래에서 접하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X축에서 접하는 상황이 우리한테 주는 핵심 정보는 뭘까? 자, 이 길이가 뭘 의미해요? 잔지름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을 보시면 중심의 y좌표와 관련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만약에 x축의 위쪽에서 접하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와 같고 아래쪽에서 접하면 이제 여기 중심의 y좌표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라는 거 동의할 수 있겠니? 어. 자, 우리 y 좌표라는 건 이렇게 세로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y축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번에는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이 그 크기가 같겠죠. 공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보다 살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바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야.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방금과 다르게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동의하겠니?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X축 하나에만 접하는 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접할 때, 아래에서 접할 때. Y축에서 접하는 거는 왼쪽에서 접할 때, 오른쪽에서 접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사분면.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너네가 결국에 우리 그 아까 어제 가게 이등분선의 직선에서 하나를 지웠던 것처럼 하나를 고를 때 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원이 지나는 점의 정보를 하나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점을 하나 지나.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원 중에 하나가 바로 특정이 됩니다. 여기 원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원들은 이 접하는 접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 3면의 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얘네들은 저기 여기 구성하는 점들 자체가 극단적으로 특정 사분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2,-7은 몇 사분면의 점이니? 4사분면의 점이니까 덕을 지난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이 원인 걸 특정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식을 만났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몇인지 써보시고 자, 3분 정도, 2분 정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완전제곱식으로 도식화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일반형을 보자마자 저희가 연습했던 거죠. 중심과 반지름 찾아보시고, 그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수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게 3t 빼기 7의 제곱이죠.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t, 3t 빼기 5입니다. 그래서 1, 2 사이에 이르는 거리는 t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3t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그거랑 t-5의 제곱, 그 다음에 저기 3t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는 4고 2t 빼기 6이죠. 여기는 빼면은 4고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6t 빼기 10이죠. 이렇게. 약분되고 나서 4t는 4니까 따라서 t의 값이 1이 나오는 거 이해되겠니? 그럼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 x좌표가 똑같으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여기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했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70페이지까지 풀어보실게요. 자, 이어서 4, 5,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나왔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형 하는 저 연습을 했었잖아. 자, 가볼게요. 자, 내가 할게요.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1,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a 빼기 17이 저거니까 17 빼기 a가 r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게 9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a는 8, b는 마이너스 3. 더해서 4가 나와요. 자, 홈할 정도로 좀 빠르죠? 이 녀석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고 5를 빼주면 k 빼기 4가 되는데 4 마이너스 k가 바로 r제곱이에요. 이렇게. 얘들아, 원이 구성되려면 반지름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반지름이 0이면 원이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4-k가 0보다 크면 돼요. 중심의 위치는 어디건 상관이 없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여야지 원이 되겠죠?
0도 허용이 안 됩니다. k가 4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요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었죠? xy에 대한 2차식이었죠? 개수가 똑같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여기다가 세 점을 더 대입해서 연립을 하게 되는 조금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0,0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c가 0이겠죠. 그 다음에 2,1을 대입하면은 4 더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2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을 넣으면 4하고 36에서 40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0이기 때문에 네, 요거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 2로 나눠볼까? 요렇게, 요렇게. 이걸 변변히 더해주게 되면 4b 플러스 24는 0이라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야. b가 마이너스 6이면 a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자,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이 빼기 10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알면 원방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세 문제 풀었네. 자, 아직 괜찮죠? 한두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일반형이 계속 나오지. 너네가 출제자라도 일반형으로 주고 싶을 거야. 자, 중심이 5, 마이너스 2인 거 다들 동의하시죠? 25하고 4를 빼면은 마이너스, 여기 29니까 마이너스 9니까 반지름은 3인 원이지? 자, 중심이 같아. 그러니까 중심만 같은 거야. 그 중심만 따올 거야. 자, 중심이 5, 마이너스 2고, 자,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중이나. 어떻게 알 수 있지? 여기서는 요 y의 좌표를 보고 알 수 있어. 이해되겠니? 얘네들은 y값이 점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0보다 작잖아. 이렇게 y의 좌표를 보고서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는 거야. y축에 접할 때는 x의 좌표를 가지고서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반지름과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할 경우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에도 밀접한 연계가 있고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주는데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거. 즉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4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 그 y축에 접하는 원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일단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그럼 직관적으로. x 빼기 r의 제곱. 자, 그럼 물어볼게. y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재진아, 타입 1일까 타입 2일까? 네. 힌트는 지나는 점이 1,0과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1이야, 2야? 1? 자, 정답은 2죠? 주민아, 왜 그렇지? 이거의 x좌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자, y축에 접하는 케이스를 보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접점을 제외하고서는 x의 좌표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 동의하겠니? x좌표가 다 마이너스들이잖아.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접점을 제외하고서는 x좌표가 전부 다 플러스인 거 동의하겠니? 이처럼 지나는 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y축과 접하는 1타입인지 2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1타입인지 2타입인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니까. 자, 근데 2타입이기 때문에 x 빼기 r의 제곱이야. 1타입이었으면 x 플러스 r이겠죠. 그 다음에 y는 모르니까 y 빼기 k의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요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거가 한 개의 사항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그 끈앞풀이 뭐냐면은 바로 지나는 점이라고. 이해되겠어? 지나는 점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접하는지 그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지난 점이 1,0과 2,-1이니까. 자, 1,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1-r의 제곱, 그 다음에 k의 제곱이 r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2,-1을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게 r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저기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네. 위의 식을 이걸 넘겨줄게. 그럼 여기 r-1의 제곱 이렇게 되죠. 1-r의 제곱은 r-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한 번 빼면 1이고 더하면 2r 빼기 1이죠. 요렇게. 그래서 다시 써줄게. k의 제곱은 2r 빼기 1이다. 마찬가지로 얘를 또 해주게 되면 이거 r-2의 제곱 빼기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빼면은 2겠고 다음에 2r 빼기 2니까 그게 k 플러스 1의 이렇게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아, 저기 연립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 뭐 음, k를 지워주긴 좀 힘들고요. 아니면 변변히 빼는 것도 방법인데. 자, 이거 이렇게도 연립하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연립이 조금 계산이 건덕지가 시원하지가 않아서 자, 1-r의 제곱, 그 다음에 k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r의 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 상태로 빼줘 볼게요. 그러면 각각이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자, 여기는 위에 걸 빼줘야겠다.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은 사라지고 요건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 3 이렇게 남게 되죠. 얘도 2k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r과 k에 관련된 1차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네, 요거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상수끼리 더해주면 4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r은 k 플러스 2이다. K를 없애주는 게 쉬우니까 K는 R-2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을 좀 해줘 볼게요. 이해됐니? 따라하고 있어? 음. 자, 그러면은 K 대신에 저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자, 이거 R-1의 제곱이 우리 좀 더 친숙한 모양이죠? R-2의 제곱, 여기 R 제곱. 그럼 2R 제곱에서 R 제곱 빼면 R 제곱이고 2R이고 4R이니까 마이너스 6R이고 4하고 1이니까 5죠. 따라서 R의 값이 1 또는 5가 나온다. R이 1일 때 K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걸 이제 동순이란 말이 필요해. 그, R이 5일 때는 7이 나온다. 이렇게 K가. 그쵸? K의 변형 없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구하는 게 뭐니? Y축에 접하는 모함 구하는 거죠? 이렇겠나? 그래서, 네. 1일 때랑 5일 때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저 식까지 완성을 해보면, 자, 동순이란 말 썼죠? 이 동순이란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얘가 1일 때 얘가 7일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니까. 자, 이제 다시 대입해 줍니다. 처음에. 어딨어? 요 식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자,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5하고 7이죠? 그래서 x-5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7의 제곱, 이게 25.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멈춰서 이제 저기 3개 하고 가볼게요. 여기 73페이지까지. 자, 163번입니다.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4,4를 지나는 원은 두 개 존재한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 자, 4, 자, Y축에 접하는 거는 Y축의 왼쪽과 오른쪽 두 개 타입이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만 가능해?
Y축의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만 가능하냐고. 오른쪽만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Y축에 접할 때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지금 여기서 지나는 점 얘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능해. 그러면 이제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접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있거나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뭐 이런 상황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일은 요겁니다. 이렇게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묵직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축과 접하는 원 상황 같은 경우에는 X축은 X축 위인지 아래인지를 판단하시는 거. XY축 동시에 접하는 거는 1, 2, 3, 4분면 중에 판단하시는 거. 자, 그래서 X 빼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 Y 빼기 K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 이렇게 식을 줄 수가 있고, 중심이 다시 말해서 R, K라는 거죠? 근데 R, K는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이 되는 이런 관계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 둘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4,4를 지나는 거니까, 네. K를 없애주는 게 쉽겠네요? K 대신에 R 플러스 2를 한번 넣어볼게. 자, 일단 천천히 가자. 이건 K 빼기 4의 제곱이라 볼 수 있잖니? 저걸 넣게 돼서 정리를 하면 R 빼기 2의 제곱이죠? 이건 R 빼기 4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죠? 그게 R의 제곱이죠. 그럼 R에 관한 2차식이 나왔지? 그러면 이 R의 두 개의 값이 뭐야? 여기서의 그 원이 두 개 나온다는 거 알려줬잖아. 원래는 무슨 생각까지 해줘야 돼? 여기는 R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플러스인 거 생각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리나 좀 해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12, 16하고 20,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두 R이 플러스인 걸 알잖아. 두근의 합도 플러스고 두근의 곱도 플러스니까. 두 반지름의 길이 합은 등각에서의 관계로 바로 나오시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162번. 중심이 4, 마이너스 5고, 25하고 16 빼면 마이너스 41이니까 41 빼기 k 제곱, k가 이제 r 제곱인 거지. 근데 x축에 접하는 상황을 그려보면 중심에 x좌표하고 연관이 있어, y좌표하고 연관이 있어. 이 그림 보면 느낌이 안 오니? 중심에 y좌표야, x좌표야? y좌표잖아. y좌표가 우리 세로를 나타내는 값 맞아? x좌표가 이 가로와 관련된 거 맞아? 요 길이는 세로값이잖아. 그래서 41 마이너스 k가 얼마다? 25다. 어차피 제곱은 똑같으니까. 그럼 k 값이 얼마예요? 16이다. 나왔네. 나? 지금 이제 좌표축이랑 접하는 게 좀 헷갈리죠? 자, x, y축의 동시에 접해.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복잡해 보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자, 2,4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니? 재진아, 2,4라는 점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1사분면이니까 그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건 총 원래 몇 개 타입이 있어? 원래? 몇 개가 있겠어? XY에 동시에 접하는 건 몇 개가 있어? 4개 중에서 요 타입이라는 걸 바로 특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접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XY 좌표가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근데 얘가 이제 2,4를 지나니까, 요거 아래값 두 개 나와주면 되겠다. 그럼 아래 제곱 두 개에서 하나 빼주면 아래 제곱 하나.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니까 12R. 16하고 4에서 20이니까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2 또는 10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두 개가 나와? 2일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10일 때는 요렇게.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9번하고 10번까지 가볼게요. 점 P와 요 위에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 여기 원이 있고요. 이 원밖에 점이 있습니다. 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거 잠깐 알아둘게요. 그게 뭐냐면 요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딱 같을 때가 나타내는 게 이거 앞에 봐야 돼. 이거 중요한 처음 한 내용이야. 여기 있는 요 원 위가 딱 저거 같을 때지.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인데 내가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예를 들면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15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15 이렇게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얘네들 제곱해서 하면 저기 저거 나오죠? 어, 잠깐만. 루트 3 이렇게 얘네 제곱해서 하면 1 나오죠? 근데 내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보다 큰 3 같은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원 밖에 점이 되지. 그 원 밖이 점이 되면 왼쪽이 커지는 거야? 오른쪽이 커지는 거야? 주민아? 왼쪽이 커지지. 그 방금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넣었을 때 1이랑 딱 똑같았었어. 근데 내가 2분의 루트 3을 그거보다 더 큰 숫자인 3으로 갈아치우게 되면 얘가 커졌잖아. 그래서 왼쪽이 커지게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식 쪽이 더 커지는 거는 이거는 외부야. 원의 방정식에서 식 쪽이 더 작아지는 건 원의 내부를 가리키는 식이다. 이해되겠니? 요런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고, 20을 빼면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랑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어쨌든간 요거는 이제 6,2가 밖에 있는 점입니다. 시험해볼까? 6,2하고의 점의 거리는 8하고 2의 제곱합이니까 이거 얼마 돼? 루트 20이잖아. 이렇게가. 자, 6,2가 원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떤 원과 원 밖에 있는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먼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가장 짧은 거리는요, 가장 먼 거리는요, 둘 다 중심을 연결한 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심을 연결한 선에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더해주면, 자, 요 연결한 선을 D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을 더해준 거는 그 디스턴스의 그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지름을 빼주게 되면 가장 짧은 거리인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왜 그럴까? 자, 요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 접선은 얘하고 수직이죠. 여기서 어떤 도사님이 이렇게 차동권을 발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가장 처음으로 원을 만났을 때죠. 가장 처음으로 원이 만났다라는 거는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거겠지. 그 거리가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더라. 다시 말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원과 닿아 있는 지점이 바로 가장 먼 거리가 되겠지. 자, 그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중심과의 그 거리와 이렇게 반지를 더하고 뺀 게 각각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가 6,2였죠? 이 중심과 요 외부의 점 사이 거리를 재보면, 자, 여기 8이고 2니까 몇이겠어? 1대 4네. 루트 17이니까. 2 루트 17이겠죠? 이 루트 17에서 반지름인 루트 10을 빼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고, 이 루트 17에서 반지름인 루트 10을 더하면 최장거리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곱하래. 그럼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니까 4 곱하기 17에서 몇을 빼면 되는 거야? 10을 빼면 되는 거지. 이거는 68에서 빼는 거니까, 네, 58이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요걸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그게 뭐냐면 어떤 A, B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치를 그릴 거냐면 어떤 x, y라는 점의 자치를 그릴 건데 얘가 어떠한 밸런스를 유지하냐면 이렇게 A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자치를 그려요. 그러면 이 P가 나타내는 거는 2대 1 내분점 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2대 1 외분점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A로부터 2만큼, B로부터 1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점도 원위의 점이겠죠. 그 다음에 그 A로부터 2만큼인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A로부터 2만큼, B로부터 1만큼 이렇게 떨어진. 자, 그러면은 그 요 점을 예를 들어서 얘를 P 다시라고 하고 얘를 P 다시 다시라고 했을 때 P 다시 다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 힌트는 여기 있는 A와 B와 P 다시 다시를 이용해서 한번 요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래? 힌트는 요게 2대 1이라는 거야.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A, B 사이의 거리도 얼마겠어? 1이겠지. 자, 그럼 이거 준민이가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요러한 기 관계를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봐. 누구는 B는 누구의 A, P 다시 다시에 자, 요렇게 1대1이죠, 1대1. 그러니까 이렇게가 2고 지금 요 상황을 다시 그려줄게. 좀 오해 소지가 있었나 본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로부터 2만큼 떨어진 게 요렇게 2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게 요렇게 1만큼 떨어진 그 점이 P 다시 다시라면 요 녀석은 2하고 1의 차이니까 1일 거 아니야. 요 상황은 AP 다시 다시의 그 1대1 내분점으로서 그게 B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재진아 동의할 수 있겠니? 어, 그렇게 해서 P 다시 다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결론이 뭐냐? 얘는 P 다시하고 P 다시 다시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P의 좌표가 지금 x, y인데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비니까 4대 1이 되는 거 이해가 되겠어? 그럼 AP의 거리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그럼 BP의 거리는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2의 제곱일 거 아니겠니? BP에다가 4를 곱한 게 AP랑 똑같은 이런 관계식인데, 자, 어때?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리고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개수가 같으니까 어떤 원이라는 걸 저기,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야? x, y에 대해서 동시에 2차이면서 그 개수가 똑같으면 되잖아. 선생님, 개수 1이어야 되지 않아요? 양면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지름의 양끝점 원의 방정식 빨리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 자, 그래서 내가 할 건 그겁니다. 일단 여기 P'는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2대 1 내분점이 하나, 지름의 한 끝점이 되는 거예요. P'. 그 다음에, 요렇게 2대 1이었으니까, 여기가 P 다시 다시였으니까, P 다시 다시하고 A하고 중점이 B다로 P 다시 다시를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P 다시를 먼저 구해볼게. 자, P 다시는 어떻게 돼요? 지금 P'는 A로부터 2만큼,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줘야 되죠? 분모는 일단 몇이겠니? 2대 1이니까. 3분의 3분의 1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 봐봐. 1이랑 곱할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랑 곱할 게 2,2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 쓰시면은 P' 좌표는 따라서 1,1인 거 일단 되겠니? 이렇게. 자, 아이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 마이너스 1,1, 2,2. 그 다음에 요거 2,2.
그 다음 얘들아, 우리 중점 구할 줄 알지? 근데 중점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이거 더해서 나오는 값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P-1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과 더해서 4가 나오는 거 몇이야? 주민아. 그래서 5,5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요거 될까? 어. 그러면 자, 요걸 지름의 양특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아까 배웠던 지식을 살려서 바로 한번 준민이가 얘기해 볼까? x 빼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더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한 번에 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 필요해? 반지름만 필요하지. 자, 반지름이 어려웠었죠? 기본 상수항이 몇이야? 플러스 5. 기본 상수항이 플러스 5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중심의 x좌표 몇이야? 1하고 5의 중점 3이지. 1하고 5의 중점 3이지. 기본 상수항에서 중심의 제곱을 빼주면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재진아? 기본 상수항에서 중심의 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r제곱. 그치?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자, 이거는 10이고 마이너스 18이니까 r제곱이 얼마야? 8이니까 넓이는 8파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운 거였고요. 지금 그래서 원의 반응식의 기본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할 소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약간 내용이 있고, 원과 접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까지 해서 원방이 끝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양이 많지 않고요. 어쨌든 간, 오늘 우리 제시도 봐볼까? 169번입니다. 어떤 P라는 점이 이러한 관계식에 성립한대. 그러니까 이게 다 자체 방정식의 개념이야, 얘들아. P의 좌표를 x, y라고 두시는 거예요. 그럼 AP의 그 제곱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식의 모양새를 보고서 요 녀석이 무슨 도형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xy에 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이지. 그리고 x제곱이랑 y제곱의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 똑같죠. 똑같으면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2차이면서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요 식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인 거 알았으니까 이걸 잘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2x제곱이고 마이너스 4x 자, 상수항은 마지막에 할게. 2y제곱이고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y고 그 다음에 1, 4, 9 상수항 이렇게 되겠고 됐지? 자, 그럼 30을 좀 데려오자. 여기가 14니까 데려오면 마이너스 16인 거 좀 될까? 자, 요렇게 정리되시겠어요? 그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빼기 2y 빼기 8이니까 기본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8인 상태죠. 저기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자, 이건 이번에 재진이 드리고 한번 해봐야겠다. 재진아,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 1, 1, 그치?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r제곱이 몇인 거니? 마이너스 10. 그래서 원의 넓이는 10파이가 되는 거예요.